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팟짱 애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서촌의 한 오락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정말 한 30대 이상 정도 되는 애청자분들이라면 이 소리 바로 그거야 하시면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바로 우리가 그 동네 오락실에 가서 100원짜리 하나씩 넣고 했던 게임기가 있는 바로 그 진짜 오락실입니다. 저희가 이 오락실을 찾아서 상암동을 벗어나서 여기까지 막 달려왔는데요. 바로 서울 서촌의 옥인 오락실입니다. 이 오락실 많이 궁금하시죠? 저희가 이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재우 작가님을 모시고 이 오락실이 어떤 곳이고 또 왜 이렇게 옛날 오락실을 만들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재우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는 오락실 운영하신다고 해가지고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아닐까 했는데 젊으시네요. 오락실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바꿔보고자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오락실 하면 또 이제 아주머니, 그렇죠. 아저씨 사장님, 누워있는 할머니, 또 어르신들, 그렇죠. 그럼 기어져 있는 그 동정교환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억이 남아있는데 우리 서울 서촌의 옥인 오락실은 서울재우 작가님, 사장님께서 젊으세요. 젊은 감각, 살아있는 오락실인데 좀 둘러봐도 뭐 그 인테리어 자체가 그 액자 같은 게 옛날 우리 버블버블, 뭐 테트리스 1943 이런 포스터가 걸려있긴 하지만 액자는 또 새 액자로 걸려있고 뭔가 과거와 현재가 같이 공존하는 작품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전시회 그런 느낌. 맞나요? 그 고전이라는 것이 사실 뭐 영화나 음악에서는 굉장히 이 상위층의 어떤 문화라고 인식이 되고, 그 클래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높게 쳐주는 반면 사실 게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산업인데 반해서 이 문화적으로 고전이라는 이 문화에 대한 어떤 이 동경과 존경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어떤 액자들이 지금 새 액자의 옛날 이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게임들의 어떤 포스터들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는데요. 슈퍼마리오. 이 지나간 세대와 어떤 고전 게임에 대한 오마주와 어떤 존경을 담았고요. 아마도 국내 최초의 갤러리형 오락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팟짱에서 국내 최초의 갤러리형 오락실을 직접 방문을 했는데 제가 먼저 우리 작가님 소개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봤더니 여행 작가, 서촌 라이프 운영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은 오락실 사장님을 모셨는데, 젊은 사장님을 모셨는데
정확한 직업이 뭔가요? 네. 뭐 사실 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자면은 네. 제 직업은 동네 한량입니다. 아, 동네 한량. 네. 그러니까 서촌의 한량. 그렇죠. 하고 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서촌이라는 동네에서 한량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네. 사실 동네에서는 저는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요. 제가 뭐 잡지를 만들고 싶으면은 잡지 편집장, 네. 뭐 오락실을 하고 싶으면 오락실 뭐 운영자, 어. 뭐 아니면은 뭐 책을 쓰고 싶으면 작가. 네. 그러니까 뭐든지 꿈을 이룰 수 있는 작은 어떤 인큐베이터의 공간이 동네라고 생각하고 네. 동네에서 특정한 직업 없이 타이틀 없이 많은 것들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그럼 제가 코칭을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으로 할까요? 작가님으로 할까요? 사실 뭐 그냥 동네에서 저는 그냥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냥 네.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아, 별명이요? 네, 여러 가지 그냥 재미있는 일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설반장. 아, 설반장. 네. 좋네요. 설반장이라고. 딱딱 달아붙네요. 네, 여러 명들이 그냥 그렇게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설반장. 설반장. 홍반장이라는 개념. 네네네. 그러니까 뭐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가서 그렇죠. 뭐 네, 대소사에 참여하고, 참견하고, 뭐 잘되게 하고 네, 뭐 그런 거. 뭐 코치하고 네. 잔소리 듣다 혼나고 뭐. 네.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요즘에 동네라는 문화 자체가 네네. 이렇게 뭐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육성하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인데 그렇습니다. 자생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서촌에서는 이 오락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카페나 이런 게 생겨나면서 네. 그게 그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그렇지만 저희가 오락실 온 본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오락실 얘기부터 잠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제가 오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네네네. 자, 오락실 가면 한 판할 때보다 얼마씩 넣어야 될까? 네. 이게 궁금했었는데 네. 오자마자 깨달았어요. 한 판에 500원이라고 써있네요. 네. 왜 500원입니까? 저희가 100원도 있고 200원도 있고 300원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뭐 저희가 이제 제가 88년도에 오락실을 입문을 했는데요. 오락실 입문했을 당시에 한 판이 30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조금 고급 오락실은 50원이었고요. 네. 100원이 된 거는 약 이제 우리나라가 90년도에 들어오면서 조금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 이제 한 판에 100원 정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성인층에서는 이제 맥도날드 지수 같은 어떤 짜장면 지수 이런 어떤 이 성인들한테 스타벅스 지수, 먹히는 네. 어떤 지수가 있지만 네. 아이들에게는 떡볶이 지수와 오락실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한 접시에 얼마, 한 판에 얼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이야기인데 진짜 민감했죠. 네, 이제 우리나라의 오락실은 100원에서 이제 약간의 천하통일 시대를 맞이했었고요. 네. 한창 동안 이제 한 판에 100원이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오락실의 원조인 일본에서는 한 판에 1,000원 정도 하는 네. 아주 뭐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어떤 가격으로 반영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락실을 새로 다시 연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이 한 판에 과연 얼마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기자님처럼 네. 500원이라고 딱 들으시고는 조금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네. 제가 500원이라고 측정한 데는 추억에 대한 어떤 가치와 그리고 현실적인 예. 이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해가지고 오락실이 지속 유지 가능하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한 판의 금액을 500원으로 책정을 했고 네. 생각보다 하시는 분들이 500원을 넣으시고 얻으시는 만족감이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네.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딱 처음 봤을 때는 좀 비싼 거 아니야 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게 좀 이렇게 앉아서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음악 때문에 이 마약 같은 음악 때문에 네네네. 그냥 돈을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6비트의 단음이 네. 굉장히 매력 있죠. 참 이게 옛날 그 막 동네 오락실에 슬리퍼 끌고 가가지고 네. 한 판씩 하고 애들랑 맞짱 뜨고 막 이런 기분이 계속 그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 이 오락실 대수는 5대밖에 안 돼요. 네네.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적긴 한데 네. 5대 그러면 게임이 딱 5가지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제가 오락기는 최대 10대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그 자리를 꾸역꾸역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0대를 만들어 놓을 생각인데 네. 지금 5대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이 이제 크라운 203이라는 이 29인치 오락기의 최후의 모델이자 최고로 개선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가장 좋은 모델이고 네. 가장 많은 오락실에
배포가 되었었던 배급이 되었었던 아주 상징적인 물건이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20인치의 뭐 갤러그를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오락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크라운 203이라는 모델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케이드 산업 자체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자체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고 그 중에서도 A급을 찾는다라는 것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5대밖에 없는 이유는 A급만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5대밖에 없고요. 5대를 더 찾으실 생각이 있는 네, 거예요? 지금 한 3대 정도를 더 섭외를 해놓은 세대. 상태고 예. 네,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이제 오. 채워갈 예정으로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게임 종류는 5가지인가요, 지금 현재?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안에는 이제 기판이라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예. 뭐 가정용 게임 같은 팩 같은 개념인데요. 네, 그 기판을 갈면은 얼마든지 게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케이스만 있으면은 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가짓수는 제한이 없고 지금 네. 몇 종류 정도? 지금은 한 계세요? 20종류 정도 보유를 20종류. 해놨고요. 그리고 이 고전 게임으로만 그 네. 고전 중에서도 시대를 풍미했었던 아주 그 시대의 아이콘 같은 게임들로만 스트리트 일단 파이터 뭐 엄선을 이런 거. 해놨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게임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보유를 해 나갈 생각이고 네. 고전 게임 같은 경우는 기판을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이게 너무나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도 찾기가 어려워서 네. 이제 그런 걸 찾아 나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어떤 복원의 이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20가지 게임을 네. 뭐 하루에 한 번씩 바꿔서 뭐 4일 단위로 네. 바꾸는 이런 건가요? 이제 5개밖에 없으니까. 제가 아마 전 세계 네. 까지라고 하면 조금 과장일 수 있지만 아직 비교한 분석 자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찾아보기 힘들지만 아마도 이 국내는 최초, 세계는 몇 번째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게 가짓수, 케이스 가짓수가 적다 보니까 그것을 단점을 장점으로 살리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네. 게임 큐레이터라는 제가 어떤 하나의 직업입니다. 게임 큐레이터요? 네네. 그날 상황에 맞는 게임들을 제가 엄선을 해서 사람들에게 네. 제공을 해준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사실 큐레이션 서비스는 이 사장되는 산업에서 굉장히 살아남으려는 어떤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서점 같은 경우에서도 뭐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이북이나 뭐 인터넷 서점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오프라인 서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방 주인이 책을 골라주는 서비스. 이 사람이 원할 것 같은 책, 이 날씨에 보면 좋을 책 같은 것들을 이제 골라주는 것이 큐레이션 서비스죠. 네. 뭐 대표적인 거로 멜론이나 무슨 뭐 이 벅스뮤직에서 제공하는 비 올 때 들으면 좋은 음악 이런 서비스고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사람의 어떤 그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리고 제공하는 사람은 그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네. 그래서 잘 골라줄 수 있는 어떤 이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엮어주는 어떤 가장적인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게임도 큐레이션이 되네요. 예, 예를 네. 들자면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연인이나 가족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폭력적인 게임보다는 전체 이용가 수준의 퍼즐이나 숨은 그림 찾기, 예. 어떤 뭐 보글보글 같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임으로 엄선을 해놓는 상태고, 또 평일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주중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그럼 뭔가 액션적인 어떤 약간 좀 어떤 대전 게임 오, 이런 예. 것들을 즐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슈팅이라든지 어떤 대전 액션 이런 것들로 약간 좀 구성을 해놓는 편이죠. 의미가 있네요. 네, 그리고 확실히 그런 것들을 잘해줬을 때 네. 매출도 확실히 잘 나오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일 바쁠 때는 언제예요? 퇴근 후? 가장 바쁠 주말? 때는 이제 점심시간 지나고 네. 이제 12시 반부터 1시 반 사이고요.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타임에는 12시 반부터 1시 반, 예. 점심 먹고 나서 딱 그 카페가 지겨운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퇴근 후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들어오는 7시부터 8시. 예, 그때가 아주 피크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늘 바글바글한 편이고요. 근데 외부 뭐 음료나 이런 게 반입이 되나요? 오락실은 그런 것들이 제한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맥주나 뭐 술 같은 건? 그런 거 전혀 아유, 상관없죠. 좋네요. 저희가 파는 건 안 되지만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는 전혀의 제약이 없습니다.
진짜 회식 끝내고 네. 한판만 가자. 그럼요. 맥주 한 병 들고 와서. 네. 술 냄새 풍겨도 네. 좋고 얼굴 빨개도 좋고 예전처럼 그렇죠. 체어샷 날리고 막 사람들 때리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예. 오락실에서 예전에는 많이 날라다녔거든요. 네. 스트리트 파이터가 자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실제로 막 날라찾기를 하고 막 맞아요. 싸움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장풍을 던지고 예. 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락실이라는 개념이 사실 기성세대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약간 태폐적이고 뭔가 네. 폭력적이고 뭔가 불법적이고 그 불안전해 보이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제는 시대가 그리고 또 제가 갤러리형으로 만들어 놓은 데는 네. 좀 더 오픈형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 뭐 좀 예전 오락실 같은 데는 이게 불투명 유리. 그럼요. 네, 시트지로 다 시트지를 가려놓고 안을 못 보겠는데 네. 지금은 다 보입니다. 그럼요. 지나가시는 분들께서 안에서 뭐 촬영하나 그러시면서 막 보고 가시기도 하시고 네, 지금도 네. 좋네요. 이렇게 네. 밝은 대낮에 저도 막 몰래 엄마 몰래 오락하러 가고 그럼요. 막 그런 기억 다 가지고 네. 계시잖아요. 둥둥이 좀 맞았겠죠. 네. 그렇죠. 그 용돈 받으면 맨날 뭐 사라지고 이랬었는데 게임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음지 산업입니다. 뭐 아주 뭐 예. 고부가 가치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굉장히 인식이 열악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이 그런 음지적인 산업을 되게 양지로 끌어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오픈형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도 있었죠. 네. 네. 근데 참 여기 이 오락실이 튀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서촌을 걸으면서 보면 카페, 뭐 레스토랑, 밥집 이런 데가 쭉 있다가 갑자기 오락실? 왜 서촌에 오락실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네, 원래 지금 이 저희가 만난 자리가 네. 원래 오락실 자리였어요. 원래 오락실 자리요? 네네. 예.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오락실 자리였고, 제가 알기로는 88년도부터 네. 이 호돌이 시절부터 이제 해오시던 그런 아주 오래된 그 역사적인 오락실인데, 네. 2011년도에 그 오락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2011년도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이어져 왔네요. 그렇죠. 네. 주인 되시는 할머니께서 뭐 더 이상 영업하시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시면서 게임 산업도 무너졌고 또 동네 청소년들도 사라졌고 그렇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락실이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오락실을 그만두시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때 그만두실 때 제가 이 자리가 네.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그 자리가 무언가 또 바뀌지 않을까. 뭐 카페나 이런 게 그렇죠. 들어왔겠죠. 네, 좀 더 외지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외지인들이 나쁘다, 뭐 배척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내 동네니까. 그렇죠. 예. 네, 좀 더 지역의 개성과 역사와 특성을 살리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2011년도부터 빌리게 되었죠. 그때 빌릴 때는 이제 서촌 연구소라는 이 지역을 연구하고 알리는 어떤 그 공간, 문화 공간으로 네.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임대료가 그 이후로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 뭐 장난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기본 그냥 일반 사무실로는 좀 사용하기 좀 네.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떠올린 것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오락실이었습니다. 네. 그럼 맨 처음에는 오락실로 생각한 게 아닌데 처음에도 사실은 오락실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오락실 허가를 받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것도 따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게임 뭐 청소년 게임 산업? 제공업이라는 네. 그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이 어떤 법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2대 이상을 게임기를 놓을 경우에는 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지 네. 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허가를 받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원래는 이 오락실이 전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될 줄 알고 네. 오락실 허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 하셨을 때 88년도 당시에는 전기안전법이나 소방안전법이 미흡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켜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네. 그 사이에서 개정될 때 원래 하고 있었던 데들은 대부분 묵인을 해줬습니다. 그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유지 가능하게 유지를 해줬지만 네. 신규로 등록하는 곳들은 전부 소방안전필증과 전기안전필증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까다로워졌네요. 전기 승합도 했어야 되고 전기 접지라고 전기가 새지 않게 안전 공사도 했어야 되고 그런 공사 비용이 생각보다 꽤 비쌌습니다.
뭐 100만 원이 넘을 정도였는데요. 네. 그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주저하게 되다가 네, 한 4년 정도를 개인 예.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었죠. 야, 이 옥인 오락실이 생기기까지도 좀 긴 네. 시간이 필요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개업 과정에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재밌었던 일. 뭐 너무 사실 많았는데요. 네. 제가 오락실을 만들게 되면서 개인 사업이지만 개인적인 사업으로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게 제가 운영을 하고 수익은 제가 가져가는 거지만 이용을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공익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것을 펀딩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펀딩으로요? 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오. 이제 소셜 펀딩이라고도 불리는 예.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이 필요한 금액을 모금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약 400만 원 정도를 모금을 받았어요. 몇 분이서 이렇게 한 내신 40분 거예요? 정도가 후원을 해주셨고요. 예. 사실 그 펀딩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데 오락실 만들겠다는데 그렇죠. 400만 원이 네. 들어있다고요? 와. 제가 나름 계산을 했었는데요. 대당 30만 원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대당 30만 원이었고 영등포의 유통상가에 문의해 본 결과 시세를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한 대당 30만 원의 10대와 그 안에 들어가는 기판. 예, 기판을 10개로 잡아가지고 10만 원씩 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셨고요. 사실 제가 그것을 쓰는 과정 속에서 뭐 물론 돈이 없기도 했지만 제가 원래 여기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미천을 가지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권리금을 받거나 다른 데에서 투자금이나 제 목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장소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였기 때문에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에서 생각을 해보다가 크라우드 펀딩을 생각하게 된 거고 네. 할 때는 사실 억하심정에 될 때면 되라지 과연 400이 모일까라는 느낌으로 5분 만에 글을 이제 네. 폭풍처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펀딩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 고전 오락실의 복원에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꽤 용기를 얻고 네. 사실 반신반의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용기와 지금 네. 도움을 받고 하게 되었죠. 그럼 그 펀딩 하신 분들이 오락실 오시면은 공짜로 좀 할 수 있나요? 하루 10판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네, 10판 네, 무제한. 네. 그럼 5,000원씩. 네, 평생 무료지만 어. 네, 하루 10판으로 제한을 해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아마 100판은 할걸요? 네, 집에 안 갈걸요?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네, 리밋을 걸어놨고요. 네. 특히 이제 원코인 클리어라는 이 아주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원코인 클리어라는 건 뭐냐면은 동전 하나로 끝판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네. 오락실에서 가장 기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아유, 그럼요. 네, 한 게임을 가지고 2시간, 3시간씩 앉아있다라는 거는 500원으로 3시간 버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구경하는 사람보다 더 싫은 사람이 원코인 클리어 하는 사람인데, 그쵸. 네, 그런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하루에 10판으로 제한을 해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여기 임대료는 어때요? 좀 네, 얼마한가요? 수익이랑 임대료랑 상충이 되나요? 네, 좀 이게 남나요? 많은 분들에게 사실 권해주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인 이유가 네. 100% 현금 장사인 점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부가세와 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신고를 해야겠지만 원가가 없는 사업이고요. 네, 계속 남는 거잖아요. 원재료가 필요 전기세 없습니다. 뭐 이런 네, 것만 전기만 나가면. 임대료. 관리비만 나가면은 임대료와 초기 시설비와 관리비만 나가면은 전혀 들어갈 게 없는 아주 네. 전도 유망한 아주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창조 경제가 여기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네. 특히 좀 셈이 빠르거나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들은 좀 약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네. 카페베네를 창업하신 김선권이라는 분이 계신데 김선권이라는 분께서 카페베네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돈을 많이 번 게 오락실 사업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분의 이 에피소드를 읽고 오락실이라는 것이 돈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저희가 베타 오픈을 시작해서 약 한 3일 정도 네. 이제 지나게 됐는데요. 예. 주말이 지나고 나서 집계를 해본 결과 나쁘지 않다. 어우. 네, 승산이 나쁘지 않다? 있다라는 승산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예.
자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상암동에서 네. 오마이뉴스 있는 건물 옆에서 한번 하나 좀 차려볼까요? 직장인들 많잖아요.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고요.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이 팟짱 애청자분들 이 얘기 들으시고 아마 동네마다 이 오락실이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뭔가 비법을 좀 쓰시는 것 같은데. 오락실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실 시대에. 뭐 무인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 뭐 메가플렉스, 뭐 멀티플렉스 같은데 옆에 가면 꼭 이런 아케이드 조금 센터가 있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있죠, 예. 그런 데들 대부분들이 주인이 없습니다. 네,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자생적으로 알아서 돌아가는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부분이 우리 어떤 자영업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임대료만큼이나 아주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네. 편의점 같은 이 사업은 인건비의 싸움이죠.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오락실이라는 것은 수급만 제대로 하면은 네. 아주 괜찮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인테리어와 어떤 시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 심플하다. 그래서 지금 개인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우린 오락실의 어떤 성공 사례를 네. 좀 참고하셔가지고 고전 오락실의 부활을 많은 곳에서 좀 전파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창업 얘기로 제가 넘어갔는데 오락 얘기하다가 창업 얘기로 네네네. 점프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해볼만 하다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옥인 오락실 전인 용오락실 네. 그때 추억도 좀 궁금해요. 네, 재밌는 추억이 많죠. 예, 설재우 우리 설반장께서 네. 어떤 추억이 좀 있으셨나요? 아, 재밌는 추억 중에 지금 딱 떠오른 하나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께서 주인 할머니께서 아주 동네에서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단순한 오락실 주인이 아니시라 그냥 동네 어르신이라는 어떤 느낌이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어머니들이 다른 오락실 가면 혼나지만 이 오락실만 가면 약간 성지화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역화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마음 놓고 오락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네. 할머니에게 뭐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 할머니 보고 이 오락실에 가가지고 왜 우리 애들을 들여보냈느냐 우리 애들 안 오는데 왜 안 보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 성토와 네, 어떤 어른이시니까요. 이런 그런 부분을 할 수 없었는데 또 네. 할머니의 어떤 이 품격이라든지 어떤 이 동네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이 높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뭐 바른 소리 하시고 네. 또 이 학생들 뭐 불량 학생들 있으면은 혼내시고 뭐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네. 아마 아이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오는 곳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재미있는 일화는 네. 할머니께서 명절 때마다 세뱃돈을 주셨어요. 아니 아이들한테요? 네, 이제 아이들이 그 할머니한테 세배하는 맛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들의 고향 같은 곳이었고 네. 세배를 하러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추석에 뭐 늘 한가위만 같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은 할머니께서 오냐 이렇게 옛다 하면서 이제 네. 100원, 200원에 이제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근데 뭐 세뱃돈 주시면 바로 회수하실 것 같은데? 바로 오락실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할머니 어떤 예. 전략 중에 하나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어떤 선순환들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특히 경제의 선순환. 그런 것들이 이 누구도 손해 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까닭에 나중에 아이들도 나중에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네. 할머니의 그 어떤 마음이 그리워가지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오시나요? 뭐 매스컴에 조금 보도가 됐으니까 네. 한번 정말 거기 오락실이 생겼어? 이러고 오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서울에 있는 아주 작은 오락실 중에 하나였는데 네. 놀라운 거는 이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용오락실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예. 용오락실 할머니 그리워요라는 어떤 댓글들이 여러 개가 달렸었고 단지 저만 존경하고 좋아했었던 분이 아니라 네. 역시 동네 어르신이었었던 것답게 이 동네에 배출한 많은 청년들이 네.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 동네에서 4년 동안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지나다니면서 느꼈었던 거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여기 원래 오락실 자리였는데 라는 이야기를 꽤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어떤 이론 중에 하나는 어떤 지역에 어떤 장소에
특정한 업종이 오랫동안 지속하면은 그 장소, 그 땅에는 그 지역의 업종에 정신이 깃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철물점이 오래 있으면은 그 자리는 철물점 자리, 슈퍼가 오래 있으면 그 자리는 슈퍼 자리, 네. 오락실이 오래 있었으면 그 자리는 오락실 자리라는 어떤 특성적인 어떤 장소의 정신이라는 게 깃든다라고 생각했고, 네. 일예로 가구거리나 무슨 뭐 보석거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지역의 정신이거든요. 이제는 일종의 그런 어떤 지역의 정신들이 이 장소에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락실을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복원을 해야겠구나. 그럴 때 사람들이 비로소 기뻐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죠. 네. 그럼 보니까 저기 두더지 게임기 위에도 그렇고 뽑기 네네. 게임기 위에도 그렇고 할머님 사진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계시는 네. 화면이 계신데 아무 카메라에서나 볼 수 없는 풍경이죠. 네, 그렇죠. 정말 이게 할머니의 그런 정신이 용 오락실에서 옥인 오락실로 이어져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지금 보면은 서촌 라이프 네. 그 잡지를 내고 계신데 네네네. 그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네, 뭐 서촌이라는 곳이 이야기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이야기적인 측면을 조금 많이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지역에서든지 간에 이야기가 중심이 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장소나 물건, 인물, 컨텐츠가 중심이 되면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걸 알 수는 없지만 옥인 오락실이라는 것도 결국 예전에 오락실이 있었고 거기에 할머니가 있었고 그 오락실에 다니던 코올리게가 오락실 주인이 되었다라는 스토리가 있을 때 네. 지역이 훨씬 하나가 되고 제가 이 지역에서 뭔가 가치 있는 공간을 운영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오락실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큰 어떤 이 장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스토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뭐, 해외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뭐, 별거 아닌 이야기도 지역의 아주 그 중요한 요소로서, 그래서 뭐, 교토에 가면 철학자의 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 길 자체가 보존이 되는 어떤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전해질 때 지켜지는 것이고 좀 그런 부분들을 그런 관점에서 이 서촌 라이프에는 지역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밀하고 세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살아있는 네. 그런 서촌만의 잡지다. 네. 이렇게 볼 수가 매거진이다 볼 수가 있는데 기록이라는 기록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기록물. 같고요. 네. 네,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언론. 아니 언론이라는 개념보다는요. 네. 저희 영향력을 끼치는 무언가가 되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을 고발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아니라, 말 그대로 기록을 할 수 있는. 네, 지역에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변하는 것도 변하지 않는 것도 전부 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네. 그런 어떤 뭐 미디어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서촌의 감성을 살리고 싶다 이런 말이 좀 인상적이던데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성을 살리고 싶다. 네네. 서촌의 감성이라는 것은 결국 아날로그라고 볼 수 있고요. 아날로그. 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네. 아날로그라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 서촌이라는 것이 지금의 변화에서는 사람이라는 이 부분보다는 돈이라는 약간 좀 경제적이고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사람이라는 거를 많이 부각을 시키고 싶고요. 네. 그 사람이라는 것이 휴머니즘에 기반해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라는 감성을 살리고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자 저희가 오락실에서 이렇게 인터뷰 진행했는데 이게 쉽진 않네요. 네네. 이게 시끌시끌하죠. 오락 소리를 들으면서 네. 인터뷰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네네네. 저도 오락실에서 인터뷰 진행한 건 처음이라서 네, 아마 정신이 없는데요. 이런 인터뷰는 찾아보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팟짱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락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즐기고 노는 어떤 문화가 아니라 그 실 자체가 하나의 광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현 시대에서 과연 불특정 다수가 어깨를 맞대고 무언가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네. 얼마나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라면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PC방도 독립된 공간이고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 다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시설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어깨를 맞대고 모르는 사람과 한판 대결을 붙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같이 희노애락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락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잊고 계셨다라면은 추억의 오락실을 방문하셔서 네. 그런 부분들을 다시 되살리면서 사람 사는 재미 또 어떤 사람이 모이는 그런 어떤 공간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서초원에 오시면은 고긴 오락실을 한번 꼭 들려보시고 네. 추억으로 동심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속에는 아날로그 시대 때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서촌의 감성이고 기억이고 정신이라는 거를 조금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감성이 살아있는 오긴 오락실에서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참 팟짱에서 한번 번개로 오락실에 모여서 어깨를 맞대고 네. 한 판씩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경험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